아니, 젖단 년이 우리 집 며느리였다고? 출산 후 단 사흘 만에 산후조리원 주차장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지민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밀쳐졌고 무릎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 현우는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그대로 차에 올라탔고 지민이 바닥을 기어가며 손을 뻗었지만 차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남편 현우와 시어머니는 지민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버린 이유는 어떤 사유일까요? 그리고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5년 전 12월 어느 추운 날 산후조리원 주차장은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곳이었어요. 지민은 퇴원 가방을 든 채 남편의 차 옆에 서 있었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지 사흘밖에 안 돼서 배에 힘을 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우가 뒷좌석에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내렸을 때 지민의 가슴에서는 젖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한 거였죠. 현우야, 애 좀 내가 안을게. 배고파 하잖아. 지민이 떨리는 손을 뻗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더니 지민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젖단 년이 우리 집 며느리였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지민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그냥 가, 지민아. 현우가 아기를 더 꽉 안으며 차갑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끝이야. 내가 집안 배경을 속인 거 다 알아. 지민의 손에서 퇴원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현우야, 무슨 소리야? 지민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린 채 아기를 더 꽉 안으며 지민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걷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지민을 마치 벌레 보듯 노려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너무 차갑고 경멸로 가득해서 지민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며? 빚쟁이 집안이었다고?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결혼할 때 집안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다 거짓말이었잖아. 지민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신 걸 숨기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억이나 되는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 우리 현우가 의사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현우를 사랑했어요.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사랑? 가난한 주제에 무슨 사랑이야. 돈 때문에 결혼한 거면서. 현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민이 현우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날 속였잖아.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었어. 지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우리 아이잖아. 준호는 우리가 키울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거짓말쟁이 밑에서는 제대로 된 아이로 못 자라. 안 돼요. 준호는 내 아들이에요. 지민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아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지민의 가슴에서는 젖이 더 빨리 불어올랐습니다. 본능이 아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민의 팔을 확 밀쳐버렸습니다. 미친년, 더러운 손 치워.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어요. 지민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다가 발이 꼬였고 출산 후 약해진 몸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먼저 닿으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고 이어서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면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지가 찢어졌어요. 아, 신음이 저절로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지민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시야로 고개를 들었어요. 현우가 아기를 안고 차로 향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제발. 지민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현우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흔들림 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차로 향했고 차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현우가 뒷좌석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옮겨 카시트에 눕히는 모습이 보였고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지민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운전석에 올라타고 문을 닫자 시동이 걸렸어요. 지민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손바닥에 힘을 줬지만 팔이 너무 떨려서 몸을 지탱할 수 없었고 출산 후 회복되지 않은 몸은 너무 무겁고 약해서 결국 다시 무릎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제발 가지 마. 지민이 손을 뻗으며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바닥에 다시 긁히면서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고 무릎에서는 따뜻한 피가 천천히 흘러내려 바지를 적셨지만 지민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기어갔어요. 준호야, 엄마야, 제발.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카시트에 누워있는 준호의 작은 얼굴이 보였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울음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손이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졌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엔진 소리도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힘도 기어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고 어깨가 작게 떨리면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어요.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산후조리원 건물에 따뜻한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아기를 안고 웃는 행복한 가족들,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지민은 그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차갑게 불어와서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두피가 시리도록 아팠지만 지민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팔로 배를 감쌌을 때 아직 아물지 않은 제왕절개 상처가 욱신거리며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아이를 빼앗긴 마음이었어요.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메어서 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그저 거친 숨소리만 조금씩 더 거칠어질 뿐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손님, 괜찮으세요? 산후조리원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지민에게 다가왔고 지민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직원이 지민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을 때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바지가 찢어져 있었으며 손바닥은 붉게 까져서 작은 자갈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지민의 몸은 여전히 뼛속까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지민을 로비 한쪽 의자에 앉히고 담요를 가져와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차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급하게 사라졌고 지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대리석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오갔고 행복한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렸지만 지민에게는 모든 것이 유리병 너머의 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지민은 병실로 옮겨져 간호사에게 상처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민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지민은 빈 병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옆 병실에서는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자장가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꿈나라로 가거라. 노랫소리가 벽을 타고 지민의 병실까지 스며들었고 지민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준호의 울음소리만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지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가운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릎 꿇고 있던 그 자리가 보였고 핏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창문 유리에 닿았을 때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유리 너머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창백한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빈 눈동자가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손에 감긴 붕대를 천천히 풀어냈어요. 손바닥의 상처를 가만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어.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 순간부터 지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 대신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 눈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복수의 씨앗이 지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로비, 높은 천장 아래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접수 창구 앞에는
검정 수트를 입은 짧은 단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에 명찰에는 운영이사 한지민이라고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민이 서류철을 들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수고하세요, 이사님. 인사가 계속 이어졌지만 지민은 고개만 끄덕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걸어갔어요. 미소도 없었고 찡그림도 없었으며 그저 평온하고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대기실이 보였고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노인들과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이 뒤섞여 앉아 있었는데 지민의 발걸음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힌 거였어요. 현우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나 있었으며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작은 명패를 가슴에 달고 있었는데 밝은 의원 원장 강현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민의 눈동자가 그 글자 위에서 잠시 멈춰 섰고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접수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 입꼬리가 자꾸 떨렸으며 눈가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지민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유리벽에 손을 짚고 현우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현우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는데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으며 눈썹은 찌푸려진 채로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손가락이 유리를 천천히 눌렀고 손톱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도 일직선을 유지한 채 완벽한 무표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뒤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초반의 여성 비서가 태블릿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입니다. 알았어요. 지민이 다시 걷기 시작했고 현우를 한 번 더 보지 않은 채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구두 소리만이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흔들림 없는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탁자가 놓여 있었고 검정 가죽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지민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제일 안쪽 자리였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미팅 대상은 밝은 의원입니다. 지민이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리자 병원 정보가 차례대로 나타났어요. 개원연도 진료 과목, 의료진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대표자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강현우. 지민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납품 계약 건이죠? 네, 의료 장비 공급 계약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초음파 기기와 엑스레이 장비, 납품건입니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연간 3억 정도 예상됩니다. 비서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작은 병원이지만 꾸준한 거래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10분 후입니다. 비서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지만 비서는 이미 물 한 잔을 지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준비해뒀어요. 지민은 물을 마시지 않고 그저 컵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 표면이 살짝 흔들리면서 형광등 불빛이 물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에는 희미한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5년 전 그날 주차장 바닥에 쓰러지며 생긴 상처였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주먹을 쥐어 흉터가 보이지 않게 감췄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똑똑 노크됐어요. 들어오세요. 비서가 말했고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현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현우의 시선이 지민에게 닿는 순간 동공이 크게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한 이사님?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놀라움이 가득 담겨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지민을 만나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강 원장님. 지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으며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하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하지만 지민은 서류철을 집어들어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현우의 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앉으시죠. 현우의 손이 허공에 그대로 떠 있었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의자를 빼며 먼저 앉았고 현우도 어색하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계약 조건 검토하셨나요? 네, 대략은. 현우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민이 펜을 집어들어 서류 한 장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기존 조건보다 까다로울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확 치켜 올라갔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납품 주기가 짧아지고 품질 검수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지민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대금 지급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현우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지민은 펜을 탁자에 또각 소리가 나게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리시면 다른 업체를 찾으셔도 됩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고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 이사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이였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민이 시어머니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지금은 업무 관계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고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리며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아, 아니한 이사님. 지민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우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현우의 팔을 꽉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우리 다시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죠. 비서가 명함을 건넸고 시어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시선을 전혀 피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현우를 마주봤습니다. 현우가 먼저 고개를 돌리며 의자를 빼고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현우와 시어머니가 회의실을 나갔고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지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지민의 손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현우와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런 년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 5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야,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시어머니가 현우를 쳐다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병원 계약 날아가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엄마. 현우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민이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사람이 아니긴 5년 전에 우리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복수할 생각만 가득할 거야.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여자 비위 맞춰서 계약 따내야 해. 우리 병원 지금 적자가 얼마인지 알아? 알아요. 현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빨리 대책 세워. 저 여자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두 사람이 로비로 나왔어요. 현우는 병원 건물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지민이 있는 층에 창문이 보였어요. 미안해, 지민아.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져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밝은 의원 관련 자료가 가득 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진료기록, 보험 청구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지민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을 하나씩 꼼꼼하게 열어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문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부 고발 문서. 지민이 파일을 클릭하자 PDF가 열렸어요. 첫 페이지에는 밝은 이원 보험 부정 청구, 증거 자료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실제 치료는 10만 원인데 50만 원을 청구했다. 지민이 작게 중얼거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어요. 가짜 환자 명단? 지민의 손가락이 화면에 천천히 닿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수십 건이나 적혀 있었어요. 지민이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였어요. 한지민.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5년 전 지민이 산후조리원에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내 이름으로 허위 청구를. 지민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앉아서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이름으로 된 청구건이 여러 개 있었고 받지도 않은 치료와 가지도 않은 병원 방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걸로 보험금을 타냈다는 거잖아. 지민이 이를 악물며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님, 아직도 퇴근 안 하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지민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비서가 화면에 다가가 내용을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제 이름도 여기 있어요. 지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위로 청구한 거예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비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겠죠.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 출력해서 법무팀에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지민의 휴대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나야. 현우야.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 차갑게 물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현우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는데요. 있어, 제발. 10분만이라도 시간 내줘. 현우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지민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했습니다. 10분이에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현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나왔습니다. 지민이 전화를 끊고 비서를 바라봤어요. 현우 씨 로비로 데려오세요. 회의실로 모실까요? 아니요, 여기로요. 지민이 책상 위를 정리하며 노트북은 닫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증거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지민이 의자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슨 얘기하러 오셨어요? 지민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나 정말 미안해.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일 정말 잘못했어.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현우를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구셨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으며 차갑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내 아이를 빼앗고 나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요?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약했어.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해졌어요? 지민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니면 병원이 망하니까 이제야 찾아온 거예요? 현우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저도 힘들었어요. 지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요. 현우가 얼굴을 들어 지민을 바라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 얘기 좀 해도 될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잘 크고 있어. 벌써 5살이야. 현우가 말을 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지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내 이야기를 해. 엄마는 어디 갔냐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지만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얼버무렸어. 현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애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지민은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현우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제 이름으로 된 허위 보험 청구 내역이에요. 지민이 화면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받지도 않은 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하셨더군요. 현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민아, 이건 변명은 필요 없어요. 지민이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현우는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어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지민아. 현우가 고개를 흔들며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했는데요? 지민이 차갑게 물었어요. 우리 병원 행정실장이. 엄마가 시켜서. 현우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켰다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현우는 고개를 힘없이 끄덕였습니다. 병원 적자가 심해지니까 엄마가 방법을 찾은 거야. 그래서 제 이름을 쓴 거군요. 지민이 팔짱을 끼며 냉소를 띤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연락도 안 되는 며느리 이름이니까 들킬 일도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현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어뜨렸어요. 지민이 서류 봉투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증거 자료가 다 있어요. 내일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지민아, 제발. 현우가 손을 뻗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한 번만 봐줘. 응? 지민은 손을 뒤로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못 받으려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현우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지민은 현우를 내려다보며 감정 없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지민아, 일어나라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떨어졌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일어서며 비틀거렸어요. 5년 전에 저도 당신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지민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 좀 안게 해달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빌었죠.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우리 끝이라고 했잖아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 끝인 건 당신이에요. 지민이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민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현우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한 채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지민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법무팀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입건하기에 충분합니다. 언제쯤 조사 들어가나요? 지민이 물었어요. 오늘 오후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민은 경찰서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비서가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뉴스 보셨어요? 비서가 휴대폰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속보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밝은 의원 압수수색 시작. 지민이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어요. 벌써 시작했네요. 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지민이 내려서 로비로 들어서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모두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 물었어요. 직원 하나가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밝은 의원 뉴스.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알고 있어요. 지민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밝은 의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어요. 밝은 의원 원장,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현우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은 마우스를 내려 댓글창을 열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병원은 문 닫아야죠. 환자들 믿고 찾아갔는데 완전 배신이네요. 의사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보험금 사기라니 정말 최악이네요. 지민은 창을 닫고 책상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밝은 의원 관련 기사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어요.
보험 부정 청구 규모가 총 5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였어요. 지민은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지민이 걸음을 멈추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지민이 가까이 다가가자 인파 사이로 현우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으며 턱에는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원장님, 혐의 인정하시나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죄송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폐업 절차 진행 중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거의 들릴락 말락 작았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민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지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의 눈이 크게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민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저 현우를 담담하게 바라봤어요. 현우가 고개를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천천히 밖으로 나가며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지민은 그 자리에 서서 현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지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밝은 의원 폐업 확정, 강현우 씨 약식 기소 예정, 어머니는 실형 가능성 높음. 지민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승리한 것 같은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지민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지민의 품에 없었고 5년 전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지민은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밝은 의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지민이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강현우 씨가 직접 찾아오고 싶다고 합니다. 약속 없는데요. 급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후에 만나겠다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일일까 생각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어요.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현우가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민이 물었어요. 준호 관련 서류예요. 현우가 봉투를 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양육권 포기 각서예요.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준호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지민이 봉투를 천천히 열어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양육권 포기 및 양육비 청구 포기 각서. 지민의 눈이 서류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왜 갑자기? 지민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병원은 문 닫았고 엄마는 구속됐어. 나도 곧 재판 받아야 하고.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민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준호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엄마 친구 집에 맡겨놨어.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어. 현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 지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데려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면.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지민은 서류에 사인을 하려다 멈췄어요. 준호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사진은 자주 봤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내 사진 보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했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데리러 가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준호한테 잘해줘.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지민이 짧게 대답했어요. 현우가 회의실을 나가며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지민아. 네. 나 정말 미안해. 5년 전 일도 지금 일도.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지민은 혼자 남아 양육권 포기 각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한 방울 떨어졌어요. 준호야, 이제 엄마가 데리러 갈게.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준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현우가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작은 2층 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강현우 씨 지인이시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작은 남자아이가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지민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지민을 봤습니다. 큰 눈망울이 지민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안녕. 지민이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나 내 엄마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응, 엄마야. 지민이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준호가 천천히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진 속 엄마 맞아? 그래, 맞아. 준호가 지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작은 손을 뻗어 지민의 뺨을 만졌어요. 엄마 왔어? 응, 엄마 왔어. 너 데리러 왔어. 준호가 지민의 목을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지민은 준호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만에 안아보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따뜻했고 소중했으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도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계속 지민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엄마 집? 응, 이제 우리 집이야. 너랑 엄마랑 같이 사는 집.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민의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호의 방을 보여줬어요. 여기가 준호 방이야. 내 방이야? 준호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응, 내 방이야. 여기서 자고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준호가 방 안을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지민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를 씻기고 잠옷을 입혔어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엄마, 자장가 불러줘. 그래, 엄마가 불러줄게. 지민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지민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었어요. 지민은 준호의 자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지민은 준호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준호야.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게. 한 달이 지나고 준호는 지민의 집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엄마하고 부르며 지민을 깨웠고 밤에는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지민은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는 바로 데리러 갔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민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한지민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강현우 씨 재판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어요. 지민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언제 출석해야 하나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지민은 문을 닫았어요. 준호가 뒤에서 지민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계속 저녁 먹자.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재판정에서 현우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어요. 지민은 준호를 유치원에 맡기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지민이 증인 대기실로 들어가자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지민 씨시죠?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오늘 증언 내용은 보험 부정 청구의 피해자로서의 진술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귀하의 이름으로 허위 청구된 내역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고인석에 현우가 앉아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민과 눈이 마주쳤지만 현우는 곧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판사가 지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이 선서문을 읽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석에 앉으시죠. 지민이 앉자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전 배우자였습니다. 2020년 12월 증인이 출산하신 직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출산 후 사흘 만에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제 아이를 빼앗기고 버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고 저는 바닥에 넘어져 무릎과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태로 기어가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빌었지만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후 증인의 이름으로 보험 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발견했고 제가 동의한 적도 치료받은 적도 없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증인의 이름으로 청구된 내역입니까?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이 감정에 치우친 것은 아닙니까? 지민이 변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감정과 사실은 다릅니다. 제 이름으로 허위 청구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에 대한 증거도 충분합니다. 변호인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어요. 증인 퇴정하셔도 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민이 증인석에서 내려와 법정을 나가려는 순간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민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지민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법정 문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오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지민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이뤘지만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다가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슬퍼? 아니야, 엄마 안 슬퍼. 그럼 같이 놀자.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지민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지민도 따라 웃으며 준호와 함께 놀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준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 잘 적응했고 지민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준호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같이 있지?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준호랑 같이 있을 거야. 어느 날 저녁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지민 씨시죠? 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강현우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지민의 손이 멈췄어요. 면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준호를 친구 엄마에게 맡기고 구치소로 향했어요. 면회실에 들어가자 유리 너머로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지민이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어요. 현우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현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준호 잘 지내?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현우가 눈을 감았다 떴어요. 내가 잘 키워주고 있다는 거 편지로 들었어. 누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엄마가 구치소에서 편지 써서 보냈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호 보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더라.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민아, 나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 현우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운데요? 준호 잘 키워줘서 내가 못해준 걸 내가 해주고 있잖아. 지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현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여기서 앞으로 1년 반 더 있어야 해. 그동안 준호 잘 부탁해. 신경 쓰지 마세요. 현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지민아,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준호한테 나 얘기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민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왜요? 아빠가 감옥에 있다는 거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차라리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지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준호가 물어보면 그냥 아빠는 먼 곳에 일하러 갔다고 할게요. 고마워. 현우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지민이 일어서려는데 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민아, 네, 행복하게 살아. 준호랑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치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호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준호를 만나자 아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엄마, 준호야, 기다렸지? 응.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일 보러 갔었어. 이제 집 가? 응, 집 가자. 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현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행복하게 살아. 지민은 준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왜 웃어? 그냥 준호가 좋아서. 나도 엄마 좋아.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지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준호를 재우고 나서 지민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 주차장 바닥에 무너졌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호가 옆에 있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민은 준호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준호야.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지민은 준호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7살이 되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민은 여전히 병원에서 운영이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준호가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높이 올라가. 조심해, 천천히. 지민이 그네를 밀어주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지민 씨시죠? 서울구치소입니다. 지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강현우 씨가 다음 달에 출소합니다. 지민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벌써요?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기가 단축됐습니다. 출소 후 연락처를 알려드리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민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가 그네에서 내려와 달려왔습니다. 엄마, 같이 놀자. 그래, 같이 놀자.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를 다시 찾아올까요? 며칠 후 예상대로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민아, 나야. 출소하셨군요. 응, 준호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될까? 지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준호는 지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시면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넘게 못 봤어. 지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준호한테는 아빠 친구라고 소개할 거예요. 갑자기 아빠라고 하면 놀랄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주 일요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민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오늘 아빠 친구 만나러 가. 아빠 친구? 응, 아빠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야. 카페에 도착하자 현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출소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현우를 보며 물었어요. 저분이야? 응. 준호와 지민이 다가가자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안녕, 준호야. 안녕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나는 내 아빠 친구야. 이름은 현우 아저씨라고 해. 네, 안녕하세요. 세 사람이 앉아서 음료를 주문했어요. 현우는 준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야, 학교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네, 많이 사귀었어요. 현우가 지민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네. 준호가 케이크를 먹으며 현우에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우리 아빠랑 어떻게 아세요? 현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옛날에 같이 일했었어. 아빠는 어디 있어요?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는데 현우가 지민을 보았어요. 지민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멀리 계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케이크를 먹었어요. 만남이 끝나고 준호를 차에 태운 후 지민과 현우는 잠깐 카페 밖에서 얘기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뭐가요? 준호 보게 해줘서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많이 컸더라.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당연하죠. 나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해. 현우가 말했습니다. 작은 의원이라도 다시 열고 싶어. 그러세요. 준호한테는 계속 비밀로 할게. 내 말이 맞아.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는 게 중요하니까.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 갈게요. 지민아. 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은 대답 없이 차로 돌아가 준호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현우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 그래? 응,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 지민이 백미러로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다행이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지민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아빠는 일이 끝나면 올 거야. 언제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어. 준호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 지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가 아빠 역할도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너무 외롭지 않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엄마면 충분해. 엄마가 제일 좋아.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준호가 제일 좋아.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지민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지만 준호와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현우는 가끔 연락을 했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준호의 생일이나 명절 때 선물을 보내는 정도였고 지민은 그것을 준호에게 전해줬습니다. 어느 봄날 준호의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지민은 일찍 퇴근해서 학교로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각자 부모님과 함께 앉아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준호가 지민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민이 준호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족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족을 소개해 보세요. 아이들이 하나씩 손을 들고 발표했어요.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살아요. 준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희 가족은 엄마하고 저 둘이에요. 아빠는 어디 계시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요.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하셔서 저는 외롭지 않아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최고예요.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준호가 지민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교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준호를 꼭 안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그냥 눈에 먼지 들어갔어. 거짓말. 내가 발표할 때 울고 있었잖아.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착해서 감동받았어. 엄마도 착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엄마야. 저녁을 먹고 나서 준호를 재우려고 했는데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얘기 좀 해줄래? 지민이 준호 옆에 누우며 물었어요. 아빠가 궁금해? 응.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지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준호처럼 다른 사람. 생각 많이 하고. 나랑 닮았어? 많이 닮았지. 눈도 아빠 닮았고 웃는 모습도 아빠 닮았어. 준호가 천장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 그래. 응. 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지민이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준호 곁에 있을게. 약속? 약속? 준호가 지민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지민은 준호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주차장에서 빼앗겼던 이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지민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두 팔을 벌려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5년 전
바닥에 무너졌던 그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호가 있었고 새로운 삶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일어섰던 그 힘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지민은 창문을 닫고 준호 방으로 돌아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숨소리가 지민의 귓가에 들렸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준호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민도 준호 옆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고 꿈속에서 지민은 준호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지민이 눈을 떴습니다. 준호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젖혔어요.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우리의 시작. 준호가 뒤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준호야. 오늘 뭐 해? 오늘은 준호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정말? 응, 정말.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지민을 안았습니다. 엄마 최고. 지민도 준호를 안으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5년 전의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그 추억 위에 새로운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준호는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봄바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민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